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시작했습니다. 네. 소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저 한태수 국제봉사위원장님,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국제봉사를 널리 알려주시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애니신 선생님 바쁘실 텐데 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봉사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있고요. 저도 이제 요번에 앞으로 6월까지 국제봉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좀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요번에는 실질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몇 개 잡은 거 본 거를 저희가 한번 신청서도 한번 써보고 한번 해봤어요. 해보면서 그 제가 알아야지 남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애니지 선생님께서 한번 쭉 검토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한번 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니시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날 아침까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저번에 이어서 이제 제가 한태숙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난 2주 전에 세션에 다 오셨던 분들이죠? 네, 거의 다 아니면 오셨던 분이세요. 거의 다 네, 80% 이상. 네. 거의 아, 90%. 네, 네. 못 오셨던 분들은 이제 유튜버에 그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빨리 이제는 사전 검토도 받으시고, 사전 검토 통과해서 네, 이제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출하셔서 이제 심사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준비가 많이들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10번, 100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 또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면서, 아, 현실에선 또 이렇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또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실제로 신청서를 마이로타리에 들어가셔서 보조금 센터에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주신 몇 가지 그 사전 검토를 위한 사례들이 한 세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미리 시간을 내서 봤는데 다들 괜찮게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금만 더 보충 서류 준비하셔서 제 생각에는 글로벌 보조금으로 다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약간 강의도 듣지만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제출을 해보자.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Q&A 같은 거 잠깐 받고 시간을 오늘 또 엄수해야 되니까요. 잘 지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몇 가지 준비를 한 거를 스크린을 쉐어를 하면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화면이 예,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보이시는 거죠? 잘 보입니다. 네네, 파워포인트요. 네, 다른 거는 안 보이시는 거죠? 제가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다 보이세요? 이 파워포인트만 보이세요? 네네네. 예, 네, 파워포인트 보입니다. 잘 보여요. 네, 색깔망 잘 있는 보이죠. 거. 네. 그래서 실전 연습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신청서를 잘 작성하시고, 그다음 기타 첨부 사료 작성하신가. 그러니까 저희 7대 초점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각 초점 분야마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고, 근데 신청서는 지금 현재로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 분야에 맞는 그 항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사전 검토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평가서하고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신청서 그 초안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서 이제 검토를 받으시면은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평가서 제가 한태수 위원장님께 양식들 기본적인 로타리에서 제공하는 원하는 글로벌 부족을 신청서 제출하실 때 작성하셔야 되는 양식들을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전달이 안 됐나요? 다 보내드렸어요. 저도 그거 저 다운로드 해가지고 쓴 그거를 거라서. 바탕으로 작성하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네. 다 이제 열어보시고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너무 다들 내용이 이제 많아서. 예, 네네 하셨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파일은 이제 다 이제 받았는데 언젠간 봐야지 하고 이제 썼습니다. 하시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지역사회 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첫 번째 그건데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게 진짜 탁상 공로로 로타리안 분들만 이렇게 머리에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수혜자분들이 이 사업을 참여하실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쭉 있고요. 이 양식은 지역사회 평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주의 프로젝트나 직업연수팀 프로그램을 위해 글로벌 무조건을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까다롭게 이거를 까다롭다기보다는 엄격하게 저희 기준에서는 신청서를 내셨는데 지역사회 평가서가 포함이 안 됐으면 지역사회 평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서를 거절하는 까다롭게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혜 지역이 만약에 우리가 학교 10군데를 하겠다. 마을을 10마을을 하겠다. 거기에 수자원을 뭐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지역당 아니면 한 학교당 한 개씩 양식을 작성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10개 학교를 하겠다. 그럼 10개를 작성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학교마다 만나서 방문해 봤는지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교사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학교마다 필요한 왜냐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고 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딱 모든 학교들이 다 뭐 학생 수부터 교사 수부터 문제점이나 뭐가 다 똑같으면 좋지만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각각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사회 평가서를 작성하시는 게 더 많이 요구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지역사회 필요성 평가는 글로벌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나 지구 보조금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뭐 한 단체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가서 우리 뭐 회의룸에서 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수혜자분들하고 인터뷰도 하실 수 있고 다과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고 한데 한 단체 정도면 괜찮은데 뭐 여러 지역을 하신다. 큰 지역을 하신다. 학교를 30개 학교를 우리가 수자원 수를 다 해줄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방문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미팅의 소요들도 있고 아니면 뭐 설문지도 한국에서 그 질병 예방 및 치료 쪽으로 해서 하실 때 치과 치료인가 그런 거를 태국 분들이 어떤 거가 필요하신지 알기 위해서 태국어로 또 번역을 하셔서 설문지를 돌리시고 하셨거든요. 이런 모든 서류 작업을 하실 때는 당연히 비용도 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커요. 사업이 커요. 지역사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전문가 수자원이 되게 하기 때문에 수자원 전문 수질조사관도 하루 이틀 정도 모셔야 돼요. 돈도 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신 것을 지구보조금으로도 비용으로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사회 평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수질 조사를 한다던가 뭐 통역을 한다던가 번역을 한다던가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구 보조금에 우리 클럽은 뭐 수자원을 캄보디아에 20만 불짜리를 크게 글로벌 보조금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출장을 가서 방문하고 지하수 개발에 대한 현지 전문가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뭐 10,000불이 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구 보조금을 하실 수도 있고 지구 보조금의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이
서류가 전문적으로 잘 작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청서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쉐어할 때 사실 첫 번째 페이지만 이렇게 보셔서는 감이 잘 안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양식을 다시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세스먼트. 이 양식을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요. 다시 스크린샷을 가서 이제 요게 이제 뭐 그러면은 로타리 8대, 7대, 8대 그 언어들 공식 언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어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사회 개요 여기에 프로젝트가 실시될 지역사회에 어떤 그런 공동체 수혜를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수혜자가 100명이 되실지 200명이 되실지 나이는 어떻게 되실지 성별은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 여기서 첫 번째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신청서에도 똑같은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자원으로 환경을 뭐 할 거예요. 뭐 강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서울 뭐 주민 뭐 2천만 명 뭐 500만 명 이런 거는 너무 숫자 많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그 수혜자들이 로타리 사업을 통해서 보조를 받았고 본인이 느낀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다 인터뷰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을 만큼 수혜자에 대한 그 선별이 그 대상에 대한 그게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대략적으로 뭐 여기에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23만 주민들을 다 상대로 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수혜자에 대한 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로타리 사업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뉴욕에서 그 뭐 사업 그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할 때도 보면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1인당 이거는 무료 영어 교육이 예를 들어서 300불 정도에 해당되는 거다. 그분들이 돈을 내신다면 무료로 받으시는 거지만 한 사람당 300불 정도의 서비스가 가는데 이거를 2만 명을 준다. 200명을 준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대상포진 저희가 리뷰를 해보겠지만 대상포진은 이 한 번 접종하는데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면 1인당 우리는 곱하기 200명을 하겠다. 300명을 하겠다. 이제 예산이 그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분명 하신다는 얘기는 수혜자에 대한 그 뭐 몇 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특히 직업 훈련을 하셔서 지역 삶의 경제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 수혜자가 정말 직업 훈련을 50명을 시킬지 100명을 시킬지 그 중에서도 100명 중에서도 컴퓨터 자격증은 50명, 뭐 네일 자격증은 30명, 뭐 베이킹은 뭐 제과제빵은 2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그런 것들을 먼저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셨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쓰시면 돼요. 어떻게 뭐 인터뷰를 하셨냐, 포커스 그룹을 하셨냐. 포커스 그룹이 뭔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있으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업을 하기 전에 협력단체 기관자분, 예상되는 참여자분들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여기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직업 훈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거 배우고 싶어요. 진짜 수혜자의 목소리를 정말 들어보는 거죠. 그런 것을 해보는 거를 포커스 그룹을 이제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포커스 그룹 참여해 주시면 또 뭐 이렇게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막 이러면 이제 참여가 오니까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승인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원하시냐 그런데 원합니다. 정말 이 사업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승인이 되면 열심히 참여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직업 훈련보다는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 틀니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렇게 어려우신 상황분들은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나 전체 틀니를 하시기 전에 잇몸 치료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 잇몸은 다 망가져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병원에서 이걸 먼저 해달라고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왜냐면 이건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승인됐어요. 돈 다 나갔어요. 근데
저희한테 이메일 와요. 저희가 원래 70명 직업훈련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15명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직업훈련 과목 바꿔도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잘 인터뷰를 하자.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겠느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 뭐 직업훈련을 하실 때 이미 이 학생들을 인턴십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20개의 비즈니스가 있다. 거기에 무료 인턴십이든 유료 인턴십이 있다. 아니면 뭐 다문화 저기를 할 때 멘토님들이 1대1로 하시는 자원봉사 멘토님들이 이미 30명이 모집이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이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지역 뭐 지자체에서 이미 예산을 또 이게 로타리 펀드를 다 사용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을 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만큼의 강점과 자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제 행동 관습, 기술 이런 거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다 보니까, 뭐 수자원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 쪽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깨끗한 물도 주지만 화장실을 주시는 걸 하는데, 뭐 화장실이 그렇게 필요할까? 뭐 이렇게 하시지만, 아직도 많은 제가 통계적인 숫자적으로는 모르지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보단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그냥 숲이나 이렇게 마을 그냥 그런데 아니면 강에 그냥 이렇게 정말 화장실을 그냥 다 이용하시는 게 그분들의 이미 굳어져 있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현실적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냥 기존의 생활 방식대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이제 낙후된 개발도상 국가들은 사실 이렇게 뭐 한태숙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가보셨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더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인바운드는 한국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통가나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하실 때 한국에서 갑자기 서류상에서 그냥 하신다고 해서 이게 좋은 평가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셔야 되니까 환경평가는 이거는 환경 프로젝트를 하실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적으시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신청서예요. 이게 이제 신청서인데 이 보이시죠 지금 화면? 신청서 화면 보이시는 건가요? 네네네, 보여요. 쉐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는 온라인에 마이로탈이 있는데 이제 그 출력을 해서 보시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10개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먼저 제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 화면도 보이세요? 이 마이로탈이 이 화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표시를 빨리빨리 해주시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직원이 보는 화면이지만 로타리안 분들이 보는 화면 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저희한테 사전 검토를 하실 때는 그걸 보내시지만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게 그랜트 센터거든요. 제 마우스가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저 애니 선생님 GG2350778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없이 다 잘 작성됐다고 하면 이제 제출하려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이걸 이렇게 통해서 사전 검토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로 들어가시면 아마 요것들이 기본 정보 말해서 한글일 텐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이게 본부 직원 차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다 한글이 아니긴 한데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스텝 1번이 기본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게 인도주의 사업입니까? 직업 연수입니까? 장학금입니까?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우리는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한 그룹이 다른 나라에 가셔서 아니면 캄보디아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전문 수업을 듣는 게 직업 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캄보디아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직업 연수를 할게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거에 필요한 신청서 내용이 또 바뀌어요.
아니면 장학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장학생이 입력해야 되는 게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입력을 하실 때 우리는 그냥 대상 포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문화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지만 1차 담당관 이건 이제 3600 사례지만 어디 클럽의 1차 담당관이 이 사람이 됩니다. 국제 스폰서는 3850이고 이 클럽의 이 사람이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 두 번째 스텝으로 가게 됩니다. 좀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계시니까 인터넷이 좀 빨라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위원회. 그때 이제 첫 번째가 1차 담당관을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클럽 스폰서인지 지구 스폰서인지 하시고 2차 담당관은 한국에 뭐 여기는 지금 뭐 성남 선일이다. 거기 클럽에 2명이 2차 담당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검토를 요청을 하시고 이제 신청서 애니 선생님이 사전 검토 통과시켜줬다.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1차 담당관을 누가 책임지고 할 건지 2차 담당관은 두 분이 누가 되시는지를 클럽에서 아니면 뭐 지구 스폰서면 거기서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제 스폰서 호스트에 이거 이제 호스트 이거는 국제 스폰서 2명을 적으시고 여기 뭐 이해상충이 없냐? 이해상충이 없으면 애니씨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네, 그 로타리 데이터베이스에 사람들의 이름이 영어 스펠링이 참 복잡하잖아요, 사람마다. 여기 이 애플리케이션 이거 쓸 때 영어 이름이 매칭이 정확하게 돼야 되나요? 적당히 써도 되는 건지 그거 좀. 좋은 질문이세요. 정확하게 되시니까 한국 분들은 아무튼 정확하게 되셔야 되고 여기에 분들은 여기에 지금 이거를 입력하실 때는 총재님이 그냥 만약에 장세호라는 이름을 세를 SE로 할까 내가 생각해서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한 분을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이미 회비를 다 내시고 한 로타리 회원의 명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문으로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셀렉트 하겠다. 셀렉트 하시면 이 사람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아이디, first name, last name. 그러니까 한국이든 뭐 캄보디아 영어 이름이 헷갈리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으시는 게 아니라 회원 명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차 담당, 2차 담당관이 되실 분들은 마이로타리에 다 등록이 되시고 보조금센터에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도 클럽 회장님이나 지역 대표님이시면 글로벌 보조금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또 그런 교육하시는 와중에 클럽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다 회원들이 로타리 가입 이거를 마이로타리 보조금 어카운트를 그 계정을 만드시도록 그래서 2차 담당관으로도 참여를 해보시고 경험을 쌓으셔서 1차 담당관 하시고 뭐 회장님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스텝 세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 전체 개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제 쭉 적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한글로 쭉 적으셔도 되고, 뭐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양쪽으로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 다 적으셨으면 이제 저장을 하셔서 4단계로. 4단계가 초점 분야입니다. 초점 분야에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뭘 할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보조금은 승인을 뭐 어떻게 잘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뭐 학교니까 교육도 해당되고 뭐 수자원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저희는 하나 고른 거에 대해서 그 하나에도 이미 요구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를 고르셔서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잘 진행을 하시면 돼요. 4단계는 초점 분야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5단계로 이제 가시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시겠냐? 그러면 제가 시청서를 다시 일로 가볼게요. 이제 노란색이 4단계, 5단계 성공 여부 측정.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측정하시겠냐? 근데 간단해요. 대상 포지는 300명을 접종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목표에 이루시면 돼요. 암 환자를 20명을 수술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거기 이루시면 돼요. 구순구 계열 150명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거기를 하시면 돼요. 직업훈련
100명을 교육시키시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100명 중에 85%는 교육을 우선 완료한다. 그거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겠어요? 뭐 완료 수료증이라든가 뭘 통해서 하겠지요. 그 중에서 완료한 85% 중에서 65%는 취업이 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면이 잘 보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랑 그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성남시 분당구고요. 경기도고요. 나라는 여기예요. 여기 나라 여기 선택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아유 뭐 그런 걸 헷갈리겠어. 근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기를 누르시면 코리아가 이렇게 가는데 코리아가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공부하시고 다 공지를 해주세요. 왜냐면 영어로 이게 데모크라틱 민주공화국이 더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기를 누르시죠. 여기 누르는 순간 어느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북한. 북한. 네, 이게 북한의 영어 이름 표기고요. 한국은 리퍼블릭 요 짧은 거예요. 북한을 선택하시는 순간 제가 심사를 할 때 북한은 하실 수도 없지만 이제 이게 오페 컨트리에 걸려서 이게 안 됩니다. 막 뭐 경고가 뜨고 막 이래서 이거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 무조건 여기를 하시고 시작 날짜 사업이 이제 뭐 지금부터 제출해서 심사하는데 한 달 잡고 승인 받고 하면 우리는 뭐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1년을 본다. 그럼 이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사업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신청서는 그냥 서류니까요. 그 다음에 7단계가 참여자입니다. 자, 이때 협력단체가 들어갑니다. 그 한태송 위원장님 이따가 사실은 뭐 대상포지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요. 뭐 많은 내용,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엄청난 거를 추가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대상포지는 수혜자를 정부 뭐라 그러죠? 그 복지과인가요? 그런 데서 선별을 해주시면 여기에 협력단체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복지과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받으러 가실 병원하고 MOU를 맺으셔야 돼요. 그냥 그분들한테 돈 드릴 테니까 대상포진 맞으세요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 이 GG 넘버 이 사업은 우리는 이 병원하고만 MOU를 맺은 거예요. 아무 병원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병원 원장님 이력서,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연수 계획서 다 받으시고 여기랑 하셔서 여기서 350명, 여기 여기 다른 병원에서 250명 하나만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지역이 다르니까 멀리 오시지 못하니까 각 뭐 동마다 하나씩 하시겠다. 그럼 대신에 병원을 선택하세요. 당연히 로타리언 분은 안 되시겠죠. 로타리언 의사 선생님은 좋은 값 뭐 이렇게 싸게도 해주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로타리언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십니다. 이해상충 때문에 로타리언 분이 비용 그 보조금을 통해서 재정적인 이득을 받으시면 안 되니까 비로타리언. 근데 대신에 또 잘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꼭 그렇게 하시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또 로타리랑 봉사를 하신 분 중에서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종료가 되고 나서 로타리를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그런 걸 또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회원 증강을 유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분당 바른세상병원이에요. 주소를 이렇게 적으시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클립 모양이 여기에 그 MOU를 여기에다가 첨부를 올리시면 돼요. 그 MOU 양식을 MOU가 있잖아요. 그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여기 호스트, 어디에요? 삼청 로타리 클럽이다. 국제 스폰서는 대만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 병원이다. 어디 의원이다. 그러면 적으시고, 여기 GG 넘버랑 보조금 제목이랑 지역이랑 적으시고, 이 사업의 이렇게 취지는 이렇게 되고, 목적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호스트 스폰서는 4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직업 훈련 시킵니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협력단체는 이 병원은 백신을 잘 접종을 합니다. 연수를 시킵니다. 취업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MOU 샘플도 있나요? 네네네. MOU 샘플이요. MOU 양식을 보내드렸는데 네. 승인된 네네. 사업들은 다 MOU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그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에요. 샘플을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죠. 다 각각의 GG는 MOU가 작성이 안 되시고는 승인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스트 스폰서 승인. 근데 여기에 사실은 MOU는 꼭 이 사람이 해야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어떤 데서는 여기에 직위를 이거를 1차 담당관한테 책임을 맡기시더라고요. MOU 서명을. 1차 담당관이 클럽 회장은 매년 바뀌어도 이게 2년, 3년 가도 보고서나 이런 거를 적으니까 1차 담당관이 양해각서를 서명을 하시는데 책임을 주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클럽 스폰서면 클럽 회장님이, 지구 스폰서면 재단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신 분들로 우리는 무조건 양해각서는 그때에 회장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 근데 이제 클럽 스폰서면 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클럽 스폰서라고 하셨는데 재단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차 담당관님이 하시던가 클럽 스폰서면 클럽 회장님, 지구 스폰서 그리고 이제 협력단체 단체장, 병원장, 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회장할 때 말씀하세요. 사인을 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해 안 끝나고 다음에 넘어갔는데 저는 네. 전임 회장인데 그 자리에 제가 사인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되면 오늘 이 사업을 해서 양해각서를 서명을 하실 때는 우리는 회장님이 서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승인 이제 제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에 양해각서의 서명은 23, 24년도 회장님이 하세요. 그리고 승인이 났어요. 사업을 1년 진행을 하니까 1년이 돼서 2025년이 됐어요. 보고서를 제출을 하실 때 보고서 서명은 그 보고서가 제출될 당시에 회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꼭 그때 했던 그 전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들은 1년마다 임기가 바뀌어도 이 사업이 연속돼서 모두 다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다 책임 있게 열심히 사업을 하시라고 그 해당 보고서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 되고 나서 무조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중간 보고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1차 중간 보고서는 2025년도 회장님이 서명을 하시고 그 보고서가 접수가 되고 접수를 제가 이제 접수가 되고 나면 이메일을 보내드려요. 보고서 잘 작성해 주셨어요? 접수됐습니다. 그럼 접수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또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2026년도에 2차 보고서가 될 때는 2026년도 회장님이 서명을 하시는 거죠. 즉, 한 번 승인된 사업이 1년, 2년, 3년 아니면 GG가 계속 이거 말고도 또 GG 27 뭘로 해서 계속 이제 보조금 사업을 활동을 하실 때 매번 회장님들이 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시라라고 해서 신청서가 제출될 때, 보고서가 제출될 때 그 날짜 그때에 되는 그 회장님이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태수 회장님 될 거니까 무조건 한태수 회장님으로 3년 이미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전에 회장님을 찾아서 서명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연결 받으신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인수인계가 될 때 제발 글로벌 보조금 인수인계도 해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게 5건을 우리 클럽에서 했는데 벌써 3건은 지금 사업이 승인돼서 하고 있고 2건은 신청이 됐습니다. 이건 승인이 나면 이 회장님이 팔로우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건 그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협력단체 내용,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참여자분들 작성을 하시면 7단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기. 이제 사실 이게 제일 큰 신청서가 제일 큰 포션이니까요. 이 부분 하고 나면 많진 않아요. 자, 그 다음이 8단계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한국에서 사업을 하실 거면 하나로 받으실 거니까 코리아 원으로 하시고 환율을 이제 적으시고 환율을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이 변동이 돼갖고 막 떨어져갖고 원래는 우리가 4,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밖에 못 받고 그래서 막 클럽에서 500만 원 또 막 모아서 내느라고 힘들었어요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돈이 좀 남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율을 또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환율 그 조정표에 따라서 되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말 그대로 예산을 적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백신서 여기 보시면
백신을 350명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돈으로는 이만큼이고 이거를 US 달러로 하면 한국 돈을 넣으시면 여기 환율 넣으신 거에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여기가 나옵니다.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관리하는데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5,600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예산 여기에 견적서들을 내주시면 됩니다. 뭐 대상포진이 됐던 뭐 HPV 백신이 됐던 뭐 치과가 됐던 병원 측에서 견적서를 받으세요. 병원장 아니면 직업훈련이면 직업연수 뭐 컴퓨터 학원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견적서는 세 군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 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으셔서 그중에 왜 우리가 여기를 선택했는지 뭐 의료 장비 아니면 직업연수 장비를 하는데 아니면 뭐 차량 이동 장비 차량 견적서를 한 군데서는 1억 5천을 얘기하고 한 군데서는 1억 2천을 요구하고 한 군데서는 2억 3천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 중에서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무조건 제일 싼 데를 하는 건 아니고 보시고 여기는 뭐 제일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주고 관리해 준다고 해서 여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을 내셔서 저희가 잘 선택을 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 견적서를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항목이 이제 12항목인데요. 지금 9항목까지 왔어요. 9항목이 기금이에요. 여기서 예산이 35,600불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35,600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금이랑 여기랑 금액이 똑같이 맞아야지 신청서가 제출돼요. 1불이라도 안 맞으면은 제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안 맞으면 에러가 났다고 표시가 날 거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 지구는 지금 DDF 그 District Designated Fund가 이게 이제 DDF죠. 지구지정기금. 3600 지구에서는 이만큼을 이제 주기로 했고 국제 스폰서에서는 이만큼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클럽 여러 군데 클럽에서 이만큼씩 그 다음에 그 한택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 사전 검토를 제가 봤을 때 현금으로 하실 때는요 이게 그 양식에 한글 양식에 적혀 있습니다. 예산 쪽에 가서 보시면 예산 있고 기금 쪽에 보시면 처리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밑에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의 기금 조성을 위해 현금이 로타리 재단에 기부될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가 쉽게 이해하시면 수수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당하기 위해 5% 1,000불이면 거기에 5%면 얼마죠?를 추가로 함께 내셔야 돼요. 추가 기부에 대해 폴레리스 펠로우 퓨처 포인트를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가시면 여기에 1,000불을 지금 성남클럽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한 5%면 5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났어요. 그럼 한국지국에 1,050불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5% 요것도 안 돌아서 100불이라도 안 돌고 라고 해서 하면은 이게 지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실 때는 DDF는 저희 이제에서 어떻게 뭐 이미 다 있는 돈이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게 안 되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한국지국에 보내시면 한국지국에서 미국지국으로 보내고 또 이렇게 막 은행마다 하면서 말 그대로 은행들 간에 약간 수수료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수수료를 통해서 저희가 로타리가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5%를 이제 하셔서 그것까지 입력을 하셔서 하시고 나면 DDF 사용하신 거에 80%를 재단에서 매칭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14,000, 3,000이면 17,000불에 대한 8,000불이면 13,600불까지를 재단에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얼마를 사용하시겠냐? 그러니까 최대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다 안 받겠습니다. 그럼 적게 적으셔야 되는데 재단에서 매칭으로 다 주는 걸 뭐 안 받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적게 받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다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DDF로 17,000, 현금으로 5,000불, 그 다음에 월드펀드 세계기금으로 재단에서 매칭해 주는 게 이만큼 이게 다 이제 모아져서 기금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요 기금 항목을 저장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3650 지구에서 DDF를 총재님과 얘기하셔서 5,000불을 받으실지 2,000불을 받으실지 10,000불을 받으실지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10번이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성 있게 하겠냐. 사실 뭐 백신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질병 예방 및 치료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직업 훈련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로타리 예산을 통해서 4,500만 원을 통해서 직업 훈련도 시키고 기자재도 사고 부업도 만들어주고 했으면 이게 기금이 다 사용되고 나서 향후에도 어떻게 계속 직업 훈련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NH님, 제가 질문이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좀 네, 클래리파이 하려고. 예를 네,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이다. 네, 그러면은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똑같지만, 네, 네, 혹은 매달. 형제님 그러나 저기가 이제 학생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학생, 혜택자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예를 네, 들면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서는 한국에서도 이제 전립선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어, 검진해주고 어, 네, 노인들 별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노인들을 갖다 점검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네, 지역별로 매해마다 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봉사 프로젝트이지만은 매해 리피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똑같은 거를 계속 리피트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해야 될지, 그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서 제가 애매모호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젝트 자체는 요번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물을 판다 그러면 그 우물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그 우물을 갖다가 메인테넌스하고 이런 것이 계속돼야 되니까 그건 확실한데, 네, 예를 들면 내가 급식을 한다 그러면은 급식도 한 번만 나눠주고 끝일 수 있지만은 요번에는 이 타운에 가고 요번에 다음에는 저 타운에 가고 똑같은 봉사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거를 지속 가능한 걸로 봐줄 수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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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질문이세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사실 초점 분야마다 그리고 초점 분야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 가능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항목을 딱 한 가지만 정해서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지속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연속성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3천만 원을 받아 다 썼어요.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이 가능하냐는 얘기는 로타리 3천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이후에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장해 나가. 근데 내 학교에서 3천만 원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연속성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인력적인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승인이 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교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강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이 사업이 계속 연속으로 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거를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던 뭐 개인 그걸 해주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연속성을도 확보를 하셨냐, 인적적인 풀을 확보를 하셨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계속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필요한 것들을 확보를 하셨냐.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바라는 건 한 번에 하고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사업들은 직업 연수든 아까 전립선 검사든 무료 유방암 검진이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동 검진 차량을 제공해주고 초음파 장비를 제공해주는 건 이게 계속 로타리 보조금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가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단체나 이런 데를 얘기를 하셔서 자, 어떻게 우리가 로터리 돈을 다 쓰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머리를 맞대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거기 이게 또 그 승인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승인이 어렵지만, 아, 저희는 뭐 인적 준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뭐 성공 사례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기본 교육 및 문해력 중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예산으로 거기 강사 선생님들이 영어 자격증, TESOL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강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자격증으로 계속 수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인력 풀이 고정이 됐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성공 사례로 자료 드린 거에서도 보시면, 원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깎여서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협력단체에서 다른 쪽 예산을 많이 찾으신 거예요. 보조금을. 그래서 현대중공업인가 거기 막 나눔 재단에 지원을 하셔서 거기서 또 재단에서 보조금을 따셨어요. 이 로타리 보조금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끊겨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미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차원에서 수혜자분들에서 뭐 암 환자분들, 뭐 백신, 뭐 구순구 계열 아이들, 뭐죠? 그 뭐 정말 심정병 수술, 이거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4,500만 원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더 수술할 수 있냐, 이제 거긴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건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인적 자원, 재정적인 자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계속 하시겠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승인도 안 났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구상을 하셔서 이제 계획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인 받고 나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 1년 동안 운영을 하셔야 2년차, 3년차 됐을 때, 실제 사례로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애니 선생님 지역사회및 경제개발로 2년차, 3년차 계속 해주려고요. 바리스타 장비 계속 해주려고요. 푸드트럭 계속 해주려고요. 계속 내셨는데 지난해 승인받은 거에 보고서를 봤는데 지속 가능성 있게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전혀 사업 성과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2년차 사업자 승인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 총재님께서 전혀 결과가 없는 사업을 아이고 계속 뭐 승인을 하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받고도 결과를 잘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이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뭐죠? 네네, 보입니다. 네. 11단 이제 그러면 서류상으로 적으시는 거는 스텝 1부터 10까지 적으셨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여기에 그 다음 항목에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첨부 자료들을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 파워포인트 여기 내용을 보시면 초점 분야마다 원하는 서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들은 사전 검토를 받으실 때 애니 선생님 저희는 지역사회 경제개발에 직업연수 하려고요. 그러면 신청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직업 훈련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육 커리큘럼, 스케줄, 강사 이력서, 취업 동안에 인턴십 어떻게 할 건지, 뭐 푸드트럭이면은 5년간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 이런 거 계획서 내세요. 이런 거 서류들을 내세요라고 하는 보충 서류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수자원 하려고요. 수자원이면 당연히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요. 수자원이면 뭐 관리 운영 계획서도 내셔야 되고요. 위생교육은 누가 시켜줄지, 위생교육 강사 이력서라던가. 수자원을 8천만 원짜리 해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필리핀 출장 갔을 때 50불 6만 원, 7만 원 들어가는 수자원 필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시설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각 초점 분야마다 요구되는 그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전 검토 때 리뷰를 받으시는 거고, 그 말씀드린 서류들을 다 여기 올려주시면 되는데 PDF나 이런 서류를 올려주시고요. 한국
그 HWP 한국 워드 파일이 저희 본사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서 매번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파일을 다시 여기 올려주시라고. 그래서 워드나 엑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PDF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HWP는 안 열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신청서도 뭐 공문부터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신 거, 견적서랑 단가랑. 그러니까 워드 모든 그 첨부 서류는 예산 항목이나 여기에 그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섹션이 있으니까 이제 하시고 여기까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11단계에 내가 1차 담당관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뷰를 하시고 잠금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1차 담당관이면 내가 잠그는 순간 이제는 수정이 불가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금하시기 전에 잠금이라는 얘기가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애니 선생님 잠금하기 전에 한번 서류 좀 봐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쭉 이 서류를 보겠죠. 그래서 잠그시고 나서 이 제출을 하시면 1차 담당관님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서명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총재님들도 전 총재님도 계시고 지금 이현수 총재님도 계시지만 서명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많습니다. 서명은 각자 본인의 마이로타리에 들어가셔서 보조금 상태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뭘 서명한지 어떻게 아느냐. 1차 담당관이 잠금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순간 여기에 이미 다 이름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자동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로타리는 아직까지도 공식 채널이 이메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메일을 회장님들, 클럽 회장님들, 대표님들 체크를 해주세요. 1차 담당관이 잠금을 하시고 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1차 담당관님이 여기 두 명, 국제 스폰서 한 분, 호스트 한 분, 그 다음에 재단위원장님이 무조건 리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총재님들 교육은 하지만 재단위원장님들 교육은 많이 없어서 재단위원장님 교육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나 이제 그때 좀 열릴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재단위원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셔서 재단위원장님이 서명을 하시러 봤는데 이거 초점 분야랑 전혀 안 맞는 너무 초짜 저기 분이 작성하셔서 이건 제출해도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서명하시면 안 되죠. 이거를 서류를 다 저기를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여기 재단위원장님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재단위원장님, 총재님 교육을 받으시는 게 서명을 하실 때 그냥 사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류를 리뷰를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재단위원장님, 보조금 소위원장님, 스튜어드십 위원장님, 장학금 소위원장님, 재단의 중요로 있으신 분들 계속 연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DDF를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지구지정기금. 여러분들이 다 기금으로 만들어진 DDF이기 때문에 총재님이 뭐 혼자의 파워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DF를 10,000불을 주기로 했다, 1,000불을 주기로 했다, 100불을 주기로 했어도 총재님, 재단위원장님의 서명이 다 동시에 들어갑니다. 국제 스폰서도 에서 5,000불을 받아오면 거기 국제 스폰서 대만 총재님, 재단위원장님, 그러니까 DDF를 최소 2분이 보시고 서명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법적 동의서는 클럽 스폰서시면 그 회년도 클럽 회장님, 지구 스폰서시면 재단위원장님이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신청서를 DDF를 당연히 받으시면 좋죠. 뭐 30,000불을 현금 클럽에서 캐시로만 만들어낼게요라는 것보다는 DDF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즉 신청서 하나에 최소 지금 보시면 최소 10분 정도 서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 서명하셨는데 마지막 한 분이 병원 입원 중이세요. 해외 출장 중이세요. 인터넷을 전혀 체크를 안 하세요. 이분 한 분이라도 제가 안 들으면 재단에 제출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전혀 공지가 안 돼요. 제출됐는데 애니 선생님 왜 리뷰를 안 해주세요? 제출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담당관님, 클럽 회장님, 보조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이로타리 들어가셔서 이게 제출이 된다. 제출이 됐으면 여기 상태가 제출이 됐다고 제출 완료라고 됩니다. 아직 안 됐으면 서명요인가 뭐 그 승인요인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누가 승인을 안 하셨는지 서명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국제 스폰서분이 안 하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시면 저희는 무슨 정책까지 있냐면 정말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총재님이 심장수술 때문에 3개월 계셔야 돼요. 진짜 실제로 막 병원의 수술대에서까지 막 이거 해주세요라고 고생을 하신대요. 이제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위임해 줄 수 있는 권한 위임 그 기능 버튼까지 있어요.
내가 병원으로 3개월 입원이면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위임합니다. 그러면 그 위임하신 분이 대신 하시는 것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 서명을 다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제출이 되죠. 그러면 제 컴퓨터에 이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리뷰를 하고 다 잘 완료가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승인 이메일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승인됐구나. 그럼 빨리 현금 5,000불 우리가 약정한 거를 빨리 한국 지국에 보내세요. 그게 다 양쪽 스폰서가 마무리가 되셨으면 돈이 여러분들 클럽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업이 시작이 되시고 기증식 하시고 리본 커팅 하시고 그 다음에 협력단체랑 미팅 하시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지역사회 평가서, 신청서, 견적서, 양해각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그거 중에 하나 빠져서 승인되는 건 없어요. 그럼 기본이니까 이제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거는 서류를 딱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 초점 분야 그거는 애니 선생님이랑 그 사전검토 받으시면서 국제 스폰서는요. 국제 스폰서도 그 담당자한테 받으세요. 정 원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대신 살짝 봐드릴게요. 그리고 아니면 그쪽 분야한테 하셔서 이게 어떤 것들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궁금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제 그 컴퓨터 그 보고 계시잖아요. 초점 분야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 재단 위원장님이나 세미나 하실 때 제가 그래서 맨날 출장 가고 할 때마다 애니 선생님 가이드라인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교육 및 문해력에서는 이런 종류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도서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고 누르면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밑에 보시면 도서관을 하겠습니다. 뭐 유아교육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애학생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폐아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이런 서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쭉 읽어보시고 인지를 하신 다음에 협력단체랑 이런 쪽으로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협력단체랑 미팅을 하실 때도 이 자료를 주시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최대한 제일 안 좋은 사례는 로타리안 분도 이걸 공부를 안 하시고 가시고 미팅하실 때 협력단체도 이걸 모르시니까 기본교육 및 문해력인데 농구대 4천만 원 만들어 줄게요. 뭐 질병 예방 및 치료인데 병원에 정원 만들어 줄게요. 인테리어 해야 돼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으로 신청서가 내시니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저희가 승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뭐 이해상충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하시면은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서류 내용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보충 서류를 잘 하셔서 정말 제가 사전 검토한 다음에 보고 뭐 이틀, 3일 안에 승인 바로 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들어와 있는 사례들 보고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질문들 중에 혹시 제가 커버를 다 같이 하면 좋을 게 있을까? 한번 볼게요. GG 넘버는 사업이 확정되네요. 네, 좋은 질문들. 여기 3650 정말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GG 넘버는요, 말 그대로 아까 마이로타리에 들어가셔서 거기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 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냥 제목이라도 하나 넣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다문화 한글 지원 아무거라도 제목이든 뭐라든 하나를 누르시는 순간 GG 넘버가 만들어집니다. 제출은 안 됐지만 초기화 넘버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래프트로 이제 이게 드래프트 상태에 있다가 잠금을 하시고 제출이 완료되면 저희가 리뷰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GG 넘버 한 클럽에 10개씩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총림 회기 시작할 때 약간 뭐라 그러죠? 막 다 시작을 해놓으시던데요. 왜냐면 이제 DDF를 쫙쫙쫙 배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제1지역 뭐 치과 사업, 제2지역 다문화, 제3지역 환경 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다 드래프트 시작을 해놓으세요. 근데 DDF 배정을 받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을 하시죠. 예. 만약에 이제 뭐 만약에 막 다른 클럽하고 싸워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러면 우선 지지 넘버를 해놓으시면 이제 되죠. 그다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수혜 대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의미도 생각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봉사사업의 의미와 효과와도 상관되는 것일 수 있겠네요. 수혜 대상이 지속되는 것도 저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직업훈련이다. 그러면 20명을 1기로 뽑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졸업을 자격증을 타고 취업을 했잖아요. 그럼 2기가 들어와야죠. 문제는 직업훈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유지가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로터리 보조금 받고 있는데 그때 보조금으로 4,5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고 나서는 사업이 계속 유지가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2년 차를 신청을 하셨으면 그러면 1년 차 그동안 하셨던 성과를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교육 문해력이다. 영어 교육을 한다. 뭐 이번에 있겠죠. 대신에 내년에 또 학생들 들어오겠죠. 대신에 학생들은 바뀌어도 교사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기자재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는지도 있는데요. 혹시 그게 알고 싶으셨던 게 그게 아니면 채팅창에 또 적어주세요. 질문인데 글로벌 장학금의 경우에 장학 금액은 RI 시카고 본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나요? 네, 글로벌 보조금은요, 인도주의 사업, 그 직업 연수, 장학금 다 세 가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글로벌 보조금입니다. 이잖아요. 글로벌 보조금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지구지정기금, 현금 기부, 아니면 인다우먼트가 지구에 있으시면 아니면 다이렉트 기프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금의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그거로만 됩니다. RI가 지원을 해주는 건 세계기금 DDF 사용에 대한 80% 매칭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세계기금에 대해서 80% 매칭만 있고요. 특별 사업으로 뭐 여기서는 RI가 이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또 뭐 5,000불을 따로 드리고 그런 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기부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있는 걸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실제 케이스로 협력단체가 이런 좋은 사업을 7천만 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3천만 원을 낼게요. 그래서 1억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 기금 하실 때 그 9단계인가 거기 기금에 협력단체가 만약에 한사랑이다. 한사랑 뭐 다문화센터다. 한사랑 다문화센터 3천만 원. 그다음에 한사랑 다문화센터랑 MOU 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이건 이해상충이에요. 협력단체는 수혜를 받으시는 곳은 절대 기금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보조금 상에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기계를 사는데 1억 5천인데 너무 많으니까 협력단체로 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보조금에 넣지 마시고 그냥 협력단체랑 이 승인 받으시고 따로 모금을 하셔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러냐면 현금 기부도 매칭을 해드릴 때는 협력단체도 하면 매칭이 돼서 예산이 커지는 줄 알고 막 하셨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해상충에 있어서 수혜자를 받으시는 협력단체 MOU를 사인하시는 그룹은 절대 자금에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해상충에 걸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단체보다 돈을 더 많이 내서 이 사업을 따오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수혜 단체는 말 그대로 로터리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하시는 거고요. 뭐 정부 재정이나 이거 받으시죠. 그러면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에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예산을 하셔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짜리 사업인데 정부랑 여기서는 1억 5천을 받았고 로터리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게 2억짜리 사업입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 상에 우리가 뭐 5천만 원을 됩니다라고 기금상에 내서 그 돈으로 그 협력단체 돈이 포함된 8천만 원을 만드셨고 그 DDF랑 이거를 하셔서 8천만 원 하셨고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협력단체를 하실 수 있지만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 상에서는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례는 이제는 좀 뭐 마이크를 켜시고 다 토론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상포진 그거는 한태숙 의원님은 기존에 하신다는 거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견적서랑 뭐 이런 거 준비하시지만 그 수혜자 그룹을 몇 분을 접종을 해주실지 나오실 거니까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수혜자를 뭐 어디 정부 어느 단체 어디죠? 거기서 선정을 하실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병원을 이제 선정을 하셔서 어디 병원으로 가셔서 그 병원 원장님에 대한 필요한 서류 받으시고 MOU랑 하신 다음에 그 MOU 서명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글로벌 보조금에 대한 상담을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하실 의향이 있는지 창신동이랑 돈이동 상담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뭐 신문 광고나 어디나 냈어요. 아니면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하시는지 모든 수혜자분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협력단체에 기금을 주게 됩니다. 참여자분들한테 직업훈련 받으세요. 아, 당신이 컴퓨터 배우는데 300만 원이죠. 수혜자한테 300만 원을 주고 이거를 등록하세요. 수혜자한테 현금이나 뭐가 들어가는 건 절대 가능하지 않고요. 협력단체한테 주시면 협력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서 자 무료로 컴퓨터 과정을 배우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집하시고 인터뷰하신 다음에 협력단체에서 수혜자를 선택을 하시겠죠. 그리고 등록하신 다음에 교육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은 또 연수 트레이닝에 대한 물론 뭐 대상포진에 대해서 뭐 트레이닝을 뭐 10시간, 50시간 받으실 건 없지만 그래도 대상포진 이제 아무래도 취약계층 면역력이라는 건 약한 분들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상포진에 대한 뭐 증상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자기 관리 뭐 면역 관리 여기에 대한 뭐 짧게라도 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서류를 주신 내용을 마이로타리에 가서 하시면 GG 넘버가 나오실 거니까 GG 넘버를 주시고 애니 선생님 잠금하기 전에 GG 넘버 봐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네 제출하세요. 뭐 서류 이렇게 더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확인하면서 느낀 거가 그 지방에서는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없어서 로타리가 해주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청이나 그 중구구청을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자한테 하려고 올해 예산을 좀 잡고 지금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요. 쪽방촌을 좀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노숙자들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보건소 쪽으로 하면은 11만 원인데 이 일반 병원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가능한 이제 정부 쪽 거기 보건소랑 잡고 좀 싸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네. 요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거기도 견적서 다 맞고 하시면 이게 클럽으로 승인이 돼서 클럽으로 보조금이 가시면 그다음에 보건소 쪽이랑 얘기를 하셔서 어떤 곳에서는 한 번에 다 주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월별 보고를 받으시더라고요. 올해 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80명 했습니다. 그래서 뭐 90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송금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협력단체의 은행 거래로 다 이렇게 통해서 하니까요. 아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고서 제출하실 때 그 수혜자분들 성함, 생년월일, 뭐 거주지, 뭐 연령 이런 것들은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로타리안 분들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사례 좀 네. 있다고 하는데 네. 다음은 이제 여기 연기영님이 계신가요? 여기 명수클럽 사업 얘기를 좀 하고 사전 검토를 드리고 싶은데 안 지금 계신. 영경 대표님이 지금 안 계세요. 아, 오케이. 근데 여기도 제출하실 거죠? 이 저는 이제 담은 그거는 좀 약간 좀 약간 의문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연 대표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네. 가장 핵심이 이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한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을 해야 되는데 강북 지역에서는 마땅히 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 쪽에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진행을 3650이 진짜 호스트가 되면
우리가 다른 지구에 돈을 다 좀 후원해라 하면 이게 저희는 나중에 이게 다 빚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차라리 네. 유정부 쪽 지구가 메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약간만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은가 뭐 이런 걸 좀 궁금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네. 뭐 이제 보시면 여기 DDF를 현금 기부도 많이 하시구나. 근데 사실 뭐 꼭 빚이, 그러니까 어떤 지구에서는 우리가 5,000불 줄 테니까 우리 사업할 때 5,000불 하자는 이미 약간 약정서 같은 거를 지구 총재님이나 재단위원장님이 서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뭐 많은 곳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매년 뭐 서울, 한국, 뭐 필리핀 아니면 한국, 대만 여기서는 총재님들끼리 뭐 DDF를 거의 이제 약간 스와핑을 하시는 거예요. 내 회기 때 10만 불을 줄 테니까 10만 불을 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뭐 빚을 했다 저쪽에서 또 많이 했으니 우리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뭐 그렇게 그런 방향 쪽으로는 안 보시고 다 인도주의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의 한 분의 어떤 기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부금이 모아서 운영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속 멤버들이 계속 기부금을 내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사업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국제 스폰서로 다 해줬다. 그러면 불만이 좀 있으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좀 또 혜택을 우리도 어려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데 알지도 못할 지역에 다 국제 스폰서에 2만 불, 3만 불 해갖고 몇십만 불을 뭐 이제 불만 사항도 있기도 하시는데 꼭 이게 뭐 빚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지구의 동의를 없이 가져올 수가 없는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첨불이 됐던 사실 때 신청서상에서 대만 총재님이 서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청서상에서. 그 얘기는 내가 이 돈을 쓰는 거를 허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허락을 하고 나서 당신 지구한테 10,000불 꽂았으니까 나중에 갚으세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개념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5,000불 여기에 약정했던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5,000불을 빼면 이거를 다른 지구에서 메꾸실래요? 아니면 현금 기부로 10,000불을 뭐 하실래요? 이제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다른 지구에 그 동의 없이 가져오는 항목 마음이 아니라 각 총재님들과 재단위원장님이 다 허락하에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다문화 여성분들한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그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따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드린 다음에 이분들이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심리상담센터에 취업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제 수익을 하시고 월급을 벌고 하는 일자리 창출이죠.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제 생각에는 예산일 지금 개하신 게 이제 인테리어 공사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근데 이게 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8일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2기, 3기로 계속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심리상담가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자격증 취득 후에 어디에 취직을 하실지 거기에 대한 인턴십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들 내용이 좀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실습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습하는 곳에서 아무래도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이렇게 업무 협약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업무 협약서라는 게 로타리 아까 말씀드린 공식 자료도 좋지만 아니면 이제 자체적인 그냥 그 공문서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생들한테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취업을 지원하실 때는 취업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심리 상담사는 청소년의 임상심리 자격증 이거는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아동심리, 미소심리, 음악심리, 문화심리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후에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더 궁금해요. 어떤 쪽으로 취업이 되시고 사실 이게 자격증만 따고 취업이 안 되면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취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강하셔서 제출을 하실 거면
하셔서 저한테 사전 검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만 보강이 되고, 당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을 어디 학원에서 하시든지, 뭐 강사님 이력서, 뭐 교육 커리큘럼은 나오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그리고 다행히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게 예산의 뭐 절반 이상, 이 6만 불, 7만 불이 넘어가면 실제 프로그램이 쓰여져야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보조금으로 실제 사업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공사만 해주고 다 끝내면 안 되잖아요. 실제 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대신에 예산이 3분의 1 정도만 공사에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잘 준비해서 하시면은 승인될 수 있으니까요. 지구랑 지구 차원에서 잘 논의를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구보조금으로 이미 베트남에 이 저기 의료봉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보조금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미 다 교육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보시고 7대 초점 분야 중에서 이 베트남 퀴눈 지역에 지금은 지구 보조금으로 이제 국제 의료 봉사를 하셨는데, 7대 초점 분야 중에서 정말로 뭐 질병 예방 및 치료 쪽으로 여기 뭐 수술 소독기도 이미 뭐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쪽으로 하실지, 아니면 퀴눈 이 저게 학교를 통해서, 협력단체가 학교를 통해서 기본교육 및 문해력을 하실지, 수자원을 하실지, 이게 지구보조금이 글로벌 보조금 사업으로 변환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7대 초점 분야 중에서 어디 초점 분야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초점 분야를 하시기 위해서 어느 협력단체랑 하시겠습니까? 이 협력단체랑 수혜를 주고자 하는 수혜자 대상은 누굽니까? 몇 명입니까? 어떤 사업 내용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됩니다. 지구보조금은 그런 카테고리로 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의료봉사도 하셨어요. 거기 안과 치료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술 장비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학용품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식의 내용이 돼서 글로벌 보조금으로 신청서로 나오면 탈락이 되죠. 왜냐면 초점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고자 하는 목표가 클리어하지 않은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필요를 가진 게 누구냐? 그러면 협력단체 초점 분야도 중요한데, 수혜자를 누구를 할 것인가를 하셔서 이거를 글로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쪽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퀴눈 여기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퀴눈 시립병원가 하셔서, 오케이, 지구보조금을 잘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글로벌 보조금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어떤 쪽에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산부인과 섹션이 없습니다. OBGYN을 늘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과 치료가 없습니다. 그 부서를 늘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장 투석하는 게 없습니다. 늘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신장 투석할 수 있는 의료진은 있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그럼 의료 장비를 주시고, 의료 장비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럼 교육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우선은 시립병원이랑 계속 사업을 하실 거면 여기랑 줌 미팅, 사실 제일 좋은 건 가서 면담을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지역사회 평가서 신청서 들고 가세요. 가이드라인 들고 가세요. 그분들 거 프린트 하세요. 베트남어로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영어로 돼 있고 할 테니까 통역 사용하세요. 미팅 하세요. 자 그러면 병원에서는 물품 위주로 만약에 오잖아요. 저희 요번에 커튼도 바꿔주시고요. 1,000만 원을, 창문도 1,000만 원 바꿔주시고요. 컴퓨터도 1,000만 원 사주시고요. 그러면 노노노노노. 그건 글로벌 보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그 내용을 한도 끝도 없이 다 해주는 게 글로벌 보조금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필요는 많지만 그중에 가장 위급한 수혜자를 위한 부서 중에서 하라. 그러면 사실은 시립병원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실 겁니다. 어렵겠죠, 많은 부서가.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순구 계열에 대한 뭐 수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근데 대기자가 1,000명이다. 소아심장병 아이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 뭐 그 응급한 거에 따라서 했을 때, 자, 1차는 이걸 합시다. 그러니까 1차로 1년 하면 1년 금방 가요. 그러면 하세요. 자, 1년 차를 해서 우리가 질병 예방 및 치료로 안과, 뭐 신장 이거를 투석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해주시면 2년차, 3년차 우리 지구가, 우리 클럽이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사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보고서도 잘 작성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끌어주셔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자리에는 퀸온 시립병원이 협력단체가 되겠죠. 여기는 MOU 설명하신 누가 와야 돼요? 베트남 클럽이 이때는 호스트가 돼요. 예전에는 베트남에 로타리 클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호스트라고 대만이나 이렇게 없었어요. 지금은 공식 클럽이 제가 알기로 6개인가 있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이미 잘하시는 데들 엄청 많아요. 소개해드릴 곳도 많이 있어요. 자, 저기 어디죠? 다낭인가? 거기는 클럽 회장님이 베트남 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세요. 예, 그래서 바쁘시대요. 막 뭐 코로나 이런 대응이랑 막 이래서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빠삭해요. 본인이 공무원이시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시듯이 베트남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프로젝트의 돈이 글로 가요. 뭐 돈이 정말 베트남 클럽을 못 믿겠다. 그러면 돈이 무조건 호스트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1년 차에는. 보고 리뷰하고 그쪽으로 전해주실 수 있겠죠. 환차손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호스트가 돈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받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대신에 호스트는 무조건 베트남 클럽이 되고 한국이 국제 스폰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국제 스폰서 협력단체가 만나서 미팅을 하시던 줌 미팅을 하셔서 자, 7대 초점 문제 주셔서 뭘 할 것인가? 퀸온 시립병원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벨롭 할 것인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베트남 클럽에서 우리가 5,000불을 내겠습니다. 근데 3만 불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DD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인도주의 사업을 국제봉사 사업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인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순천향 대학병원이에요. 순천향 대학병원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가서 뭐 수술하고 뭐 이런 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하는 거는 이래서 뭐 장비를 조금 사주고 뭐 네. 해가 3만 불짜리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순천향 그 의사들이 와서 쓰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로타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지구보조금은 순천향대학교 병원 선생님들이랑 분들이 베트남에 가셔서 하셨잖아요. 베트남 퀸온 시립병원 글로벌 보조금에서 봅시다. 글로벌 보조금으로 하실 때 인도주의 사업에서 의료 장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건 의료 장비를 당연히 베트남 퀸온 시립병원이 받겠죠. 그리고 이거를 연수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고장 났을 때 고치고 하는 거기 AS나 뭐 이런 것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다 가능해 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코로나가 다시 막혔어요. 근데 이거는 순천향 의사 기술 선생님만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 순천향 선생님이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 해주신다, 뭘 해주신다. 그러면 현지에서 조달이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순찬양 선생님이 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걸 한다 이런 거는 직업 연수예요. 그건 아니야, 완전 사업 내용이 여기 달라요. 보면 실제 순천향 대학 의사들이 가서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 예. 잠깐 그러면은,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이제 로타리가 비용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완전히 별개로 해야 되는 건지.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보조금 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구 보조금을 컨셉을 잊어버리시고 글로벌 보조금 상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건 베트남 퀸운 시립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현지 분들을 수술을 하시면 좋죠. 근데 베트남 퀸운 시립병원에 여쭤봤더니 우리는 그거는 수술이 우리 현지 의료진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국 의료진이 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지 의료진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셔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현지 의료진이 안 되니까 무조건 해외 의료진이 갔을 때 모든 비용을 다 대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곳으로 현지 전문가가 어디를 가서 해주는 거는 직업 연수라는 거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직업 연수는 수술도 해주지만 현지인 의료진에 대한 연수를 가르쳐주고 역량 강화가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지 그냥 매번 베트남 선생님, 아니 순천향 선생님들이 글로벌 보종을 통해서 10분씩 항상 가셔서 구순구기를 수술해주고 또 오고 또 2년 차로 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목표는 순천향 선생님들이 차라리 베트남 퀸운 시립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3년, 5년이 지나면
이제는 순천향 선생님들이 안 가도 되게 베트남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수 있게 이제 그게 직업 연수고 그거 말고 의료 장비 이런 건 100% 현지에서 조달이 되는지 조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무조건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뭔지 이제 컨셉이 좀 알겠어요. 잡히시면 이거를 그렇죠. 하나로 모두를 하지 말고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네네, 7대 초청 알겠습니다. 분야상에서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출장식으로 비행기, 호텔 비용을 다 대고 가서 하시는 거는 직업 연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정말 이 기술자가 가서 의료 장비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일주일 거기서 계시는 그거 말고. 30원이네. 네, 무조건 의료진이 해외 나가서 수술만 해준다. 이제 그거로 모든 경비가 다 되고 그거를 저희가 네. 원하는 것은 네. 아닙니다. 네. 네, 35분이라서. 시간이 많이 됐죠. 혹시 질문 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저 마약 그거 아까 하나만 잠깐만 조금만 마약, 해주세요. 그렇죠. 마약. 맞아요. 네. 마약 중,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오픈을 해놨는데 모르겠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세요? 네, 이거는 보여요. 네. 대학생들을 위한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 사실 이거는 제가 한택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제 좀 해외 사례가 있냐. 근데 아쉽게도 글로벌 보조금으로 하신 사업은 많이 없고 그냥 자체 펀드레이징이나 뭐 지구 보조금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하셔서 교육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체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셔서 우리 클럽에서 300만 원을 모아서 뭐 하셔도 되고, 지구에서 돈을 모아서 하셔도 되고, 지구 보조금을 하셔도 되고, 다른 데서 예산을 받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글로벌 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하고 싶다 하시면 똑같아요. 역시 7대 초점 분야 중에서 어떤 쪽으로 맞힐 거냐. 자, 그러면 질병 예방 및 치료면 말 그대로 질병 예방과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마약 중독자분들이나 실제 수혜자분들 피해 사례분들이나 정말 고위험군이죠. 그게 아닌 그러면 직업 연수나 이런 직업 연수 아니죠. 수자원 아니죠. 모자보건 아니죠. 환경 아니죠. 평화및 분쟁 예방 쪽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일반 대중보다는 이런 쪽 사업에 더 관계되신 그래서 이 결과를 측정하실 때 대중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대중들한테 그냥 퍼져나가는 소리보다는 여기에 관계되신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3640에서 사전검토를 뭘 요청하셨냐면 로타리터 그룹 클럽이 한 6개 클럽이 정기적으로 노인분들이 계시고 중증 장애인 계신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타리터로 봉사를 하시면서 이미 그냥 대학생이지만 대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러 가실 때는 그 고위험군 분들을 계속 만나시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CPR 응급 그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신 거예요. 한국의 사례도 그래서 그냥 일반 로타리터가 아니에요. 일반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격증만 따고 본인은 그냥 캠퍼스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로타렉터들은 이미 분류가 됐죠. 뭐로? 이 사람들은 수혜자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CPR 자격증을 따서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을 땐 더 대응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캠페인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그룹이 더 이 핵심적인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분류를 하시는 게 더 좋고 승인이 좋아요. 아니면 너무 대중을 위한 거는 사실 이 승인만을 위한 거면 다른 지구 다른 클럽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다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측정하고 얼마만큼의 마약 예방과 고위험군 아니면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이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드렸나 하는 결과를 더 측정을 하는 데서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는 항상 7대 초점 분야에서 수혜자분들이 더 고위험군, 그러니까 마약도 정말 고위험군이 있잖아요. 아니면 보시면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저희는 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 교육이 되어 있는가, 전문가를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119나 상담이나 핫라인에 대한 시스템이 없으면
정말 뭐 자살 충동을 위하신 분들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에 만들어져야 되는가? 왜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고위험군으로 돼 있는 지역이 또 있어요. 특정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무슨 대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정말 그래서 지역사회 평가서를 하실 때 설득을 하셔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대상에 비해 우리 신청서를 승인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왜? 통계자를 봐라. 우리는 고위험군이 이렇게 있고 이런 서비스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냐. 이만큼 사고가 나지 않냐. 이 대응을 위해서 로타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적으신 거지만요. 여기에 더 특정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 하실 수 있는 수혜자 지역, 대상, 시스템, 그거를 더 발로 뛰시고 협력단체랑 수혜자분들 뭐 다 만나셔서, 아, 여기가 진짜, 정부나 어떤 복지단체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정말 이 고위험군 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뭐 직업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돈 벌고 싶고 학교 가고 싶습니다. 검정고시 따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수혜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네, 좀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셨나요? 네네. 이제 12시. 자, 마지막으로 다 사진 한 것도 찍겠습니다. 다들 얼굴 보여주세요. 뭐 굳이 뭐 얼굴 원치 않으시면 보여주세요. 못 예. 계셔도 얼굴 보여주세요. 또 네. 강의 들어주셔서 자, 감사하고요. 다들 상례적으로 얼굴 보여주세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지만 제가 네.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약간 이렇게 손을 이끌고 끌어가는 지구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구가 샘플이 돼서 그냥 강의만 듣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배우신 걸 작성하시고 내시고 승인 받으셔서 해보시고 더 발전하시는 그런 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찍겠습니다. 원, 투, 빅 스마일 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빅 스마일 해주세요. 원, 투, 쓰리. 조금 안 되겠는데.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그 비공개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다른 직원들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또 오픈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구들은 아직 줌 미팅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총재님께서도 다른 지구에도 줌 미팅의 효율성을 좀 많이 피력을 해주세요. 왜냐면 물론 대면을 하면 좋은데 대면이 항상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메일로도 사전 검토 많이 받으시는데요. 사실 이메일상으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글을 읽으시는 거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상담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줌 미팅을 또 편해하지 않으시는 총재님들이나 이런 재단 위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는 정말 제가 재단 위원장님들 따로 보조금 소위원장님들 따로 그 포지션을 맡으신 분들 따로 뭐 클럽 회장님들 따로 스튜어디스 위원장님 따로따로 다 모아서 계속 줌 미팅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타리안이라면 좀 이렇게 하이텍으로 줌 미팅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NEC님 여기 수고 많으셨고, 김주현 회장님 질문하실 네. 거 있죠? 네, 네. 김주현 회장님. 아니요. 아까 이따 제가 질문하시고요. 네, 저는 지금 문자로 저는 이제 지금 나가야 되니까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김주현 진짜 회장님 질문하세요. 네,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애니씨, 네, 저기 명강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문자로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하버드 케네디 현재 대학원 재학생인 박재민 군을 제가 그 글로벌 장학금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어갖고 네네네네. 본인도 애니신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네.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지금 1차 검토를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류 중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장학금 자체가 과연 이게 다 풀이 다 어디서 다 이렇게 모아지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 학생은 저한테 이제 한국 지국에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제가 이제 글로벌 보조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왔고, 지금 초점 분야가 잘 안 맞아서 하다가 본인이
최종으로 선택하신 건 환경이어서 신청서를 마지막으로 내셨고, 환경 초점 분야 매니저님께 리뷰가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이 사람이 환경 장학생으로 될 것 같다. 그럼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 아쉽게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보조금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린, 지난번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셨으면 강의를 보시면 지구지정기금 DDF, 거기에 대한 80% 매칭인 재단에서 매칭해 주는 거, 그다음에 현금 기부, 동일하게 그걸로 예산이 100% 만들어져서 그게 글로벌 보조금 장학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3650에서 이 장학생이 사전 검토가 통과가 됐어요. 이 장학생이 5만 불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지구에서 DDF를 얼마를 주실지, 클럽에서 현금 기부를 얼마를 하실지, 그거로 이 장학생이 필요한 5만 불을 만드시던가, 아니면 5만 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 금액이 3만 불이니까 신청하실 수 있는, 글로벌 보조금 신청하실 수 있는 최소 금액이 3만 불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만 학비만 해주겠습니다. 3만 불 정도밖에 못 해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장학생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3만 불에 대해서 만드셔서 현금 기부든 DDF든 하셔서 하시면 저희는 심사하고 승인이 되면 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다 기부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부금으로 100% 재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기기금도 저희가 따로 어디서 끌어온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신 기부금에 대해서 매칭으로 따로 떼어서 세기금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다 여러분들 기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학금도. 네. PDF하고 이제 시간이 11시 45분이라서 네, 박혜영 님이 손을 드셔서 질문하시려고 손 드신 거 맞으시죠? 마이크를 끄시고 짧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박영희 꺼주세요, 교수님 지금. 소리 안 들려요. 음소거 해제.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이 버튼을 또 이제 하시면 안 돼. 찾기가. 안 돼.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제가 나중에 내용을 들은 다음에 연결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애니신 선생님한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 안 네. 있으면 이런 좋은 강의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화이팅 하세요. 최고예요. 또 이제 3650 이제 제출하시고 이제 승인하시고 사업하시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약속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사업 제출하시면 안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녹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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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